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분사편의 세 번째 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 분사의 전반적인 용법에 대해 설명했었고요. 두 번째 되는 강의에서는 분사구문을 설명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분사구문을 조금만 복습하고 분사구문에 대해서 좀 더 심학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이란 것은 뭐라고 그랬었죠? 한마디로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것. 절이 구로 변하는 것. 그래서 간단히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항상 좀 편리한 방식인데 하여튼 부사절만 또 취급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절이 구로 변하는 것. 그다음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있었는데 양쪽 주어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있었죠. 양쪽 같으면은 접주동에서 접속사 주 없애고 동사 원형에 나인자로 그랬고 그다음에 주절은 손대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양쪽 주어가 틀릴 때는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죠? 독립분사구문. 그래서 양쪽 각각 따로따로 쓰는 독립적으로 써야 되겠어 독립분사구문 영어로 썼는데 양쪽 주를 다 써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분사구문을 만드는 예가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 분사구문 만드는 것을 가리고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분사구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특히 4번 같은 거 양쪽 다를 때는 양쪽 주를 다 써줘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6번도 그랬었죠. 양쪽 주를 다 쓴다. 그 다음에 분사구문의 종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분사구문의 종류는 총 6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 뭐 10개, 20개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사구문의 부사절의 종류에서 여러 가지 부사절인데 그 부사절에서도 몇 가지 쓰이고 해서 암기요령 기억나시는가요? 암기요령 동양 이조시계 자, 페이지 6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동작, 양보, 이유, 조건, 시간, 계속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는 다시 부사절로 바꿔 쓰는 연습. 그러니까 분사 구문이 나왔을 때에 그거를 다시 절로 바꿔 쓰는 그 연습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해석을 해봤을 때에 여기도 보면 정거장에 도달했을 때 정거장에 도달했기 때문에 라기보다는 도달했을 때 기차가 가버린 것을 알았다. 그래서 when이나 as 다시 접주동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 시제 따져봐야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유도 있었고요. 이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있었고요. 양보란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좌석을 양보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이 일본에서 나온 한자말이라고 그랬죠. 대조 부사절 판별 요령은 반드시 주절의 반대 상황이 된다. 대조 같은 게 나온다. 그래서 이웃집에 살지만 그를 알지 못한다 할 때 though I live라고 바꿨을 수 있고 비록 어리지만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although he's though나 although는 구별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 부대 상황, 혹시 기억나는가요? 이 한자만이 다르다고 그랬죠. 군인들이 사는 부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는 이 부대는 이 부자란 말이 첨부할 부자. 그래서 부속고등학교, 초등학교 할 때 그 부속 연대할 자에 그래서 연대할 대자에다가 뭔가 첨부한다 부속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첨부되고 연대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요즘은 동시동작이란 말을 더 많이 쓰고 주로 as라는 접속사를 많이 쓰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참고 as 이것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모가 안 돼 있으면 다시 한번 여기 메모를 하시고요.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뭐뭐 할 때 하면서 함에 따라 뭐뭐 때문에처럼 시간 동시동작 경과 이유 양태란 말도 잘 안 쓰는 말인데 모양과 형태라고 생각하십니다. 모양과 형태 그런 모양처럼 그래서 뭐뭐처럼이랄 때고 s가 전치할 때도 많이 쓰이죠. 뒤에 명사 나오고 뭐뭐로서인데 지금은 이제 접속사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밝게 미소 지으면서 악수했다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언덕에 서서 태양을 지켜봤다. stood, stand, did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이 있었는데 계속도 의외로 쓰인다. 접속사는 and 하나밖에 없다. 동작의 사용관계가 분명할 때. 자, 만드는 방법. and 없어지고 뒤에 항상 and라는 접속사 없어지고 뒤에 주 없어지고 ing를 만든다. 그 루트 v란 말 하나 표시해도 좋겠습니다. 루트 v, ing 동사 원형 루트 v. 자, 1번 M은 그래서 and 없어지고 id 없어지고 arriving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차가 5시 도달해서 연속적으로 부산에 도착했다. 동작이 선후관계가 분명하죠. 그 다음에 그 소년이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그거를 걔한테 던졌는데 동작이 선후관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end 없어지고 he 없어지고 throw it at the dog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참고 중요했었는데 기억나시는가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부대 상황 동시동작과 계속의 차이점은 뭐였죠? 부대 상황은 선후관계 구별이 없을 때, 계속은 선후관계 구별이 있을 때, 부대 상황 기억나실 겁니다. 주로 as와 and를 쓴다고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은 수동문사구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수동문사구문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별표를 진하게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금 더 심화 분사구문 들어가겠습니다. 수동문사구문은 PP로 시작되면 대부분 being이 생략돼 있으면 명심하라고 그랬는데요. 형태는 being 플러스 P. 원래 수동태가 be 플러스 P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ing 붙이니까 being 플러스 P인데, 물론 이제 PP 대신에 형용사나 명사도 올 수가 있는데 이때 being이 생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PP는 과거 분사죠. 거기다 be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만들어 놓으니까 분사가 또 두 개 나오는 그런 어떤 겹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아예 또 being까지도 생략하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좀 까다롭고 어렵죠. 자, 예문을 보실까요? 그 소년이 아버지에서 꾸지람 받았기 때문에 울었는데, 자, because 없어지고 the boy 없어지고 being scolded가 되잖아요. being scolded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be에다 ing 있고 scolded 분사가 두 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현재 분사, 과거 분사니까 그래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scolded로 나중에 썼을 때, scolded로 썼을 때 다시 being을 생략할 수 있어야 되는, 수동 분사군 다시 거꾸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시 거꾸로 쓰는 연습,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번도 비록 그가 피곤했지만은 그가 계속 일했다는 뜻이니까 이것도 더 없어지고 히 없어지고 being tired인데 똑같은 being이지만 접속사는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이조 시기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tired 있지만 역시 being 생략돼 있다. 이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수동문사구문 놓치면 안 됩니다. 분사구문 중에서 이 수동문사구문이 또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 3번 한번 적어볼까요? 자, 해석돼 보면서요. wounded 부상당하는 뜻입니다. 부상당했기 때문에, 부상당했을 때 그들이 도망했다. 그러니까 부상당했기 때문에, 자, they입니다. They had to run a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상당했을 때, 부상당했기 때문에 도망쳐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가 부상당했을 때 when이 와도 좋겠고, 또는 부상당했기 때문에 because 같은 것이 와도 좋겠죠. 시간이나 이유는 아주 말이 안 되지 않는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when을 써도 좋고 because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없어졌죠. 주어가 없다는 양쪽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they가 되겠죠. they. 그 다음에 비동사 써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여기 they are 안 되죠. 시제가 had to가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they were 되는 거야. they were wounded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부상당했을 때, 부상당했기 때문에 도망쳐 있었다. 자, 4번은 똑같은 being wounded in the war 했는데 해석이 다르죠. 자, being wounded in the war, they continued to fight. 전쟁에서 부상당했기 때문에, 부상당했을 때 그들이 계속 싸웠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보로 보셔야 됩니다. 대조로. 비록 전쟁에서 부상당했지만 계속 싸웠다는 말이 좀 더 문장이 더 합리적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보, 도우나 although 다 가능합니다. although 이건 구별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 역시 they고요. 비동사는 were가 되겠죠. were wounde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being 플러스 PP, PP로 쓰이면 앞으로 PP나 형용사나 명사로 쓰일 때는 being이 생략 가능했다. being이 생략됐다는 것을 절대 명심하라고 아예 여기다가 아주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with 분사구문도 아마 굉장히 생소한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with 분사구문은 이걸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독립분사구문이 with를 첨가해서 묘사적 표현에 많이 쓰는데 그렇게 복잡한 설명보다는 그냥 공식으로 수거처럼 암기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부대 상황, 동시동작 나타나는데 이때 with는 뭐뭐 한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하고서 꼭
해석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with 플러스 명사가 주로 목적으로 들어오고요. 분사나 해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는데 이 공식이 특히 리딩 독해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with 분사 구문을 따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거 하나의 구문이다. 하나의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예문을 보실까요? 첫째, with 플러스 목적 플러스 분사, 분사는 현재 분사 능동관계, 과거 분사는 수동관계. 여전히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능동, 수동이란 말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예문을 볼까요? He returned with his leg injured. 그래서 그 다리가 부상당한 채로, 수동이죠. 다리가 부상당한 채로 말하자면은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은 부대 상황 동시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시동의하면서 약간 묘사적인 어떤 그 소설 같은 데서 이런 데서 문장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with 목적어 분사 re-injur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다음 문장도 the dog barked at me with his tail wagging 꼬리를 흔들면서 직접 진행이나 능동에서 꼬리를 직접 흔들면서 짖었다. with 분사구문 이 정도를 기억할 정도 되면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꼭 어디 가서든 이거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with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너의 입을 가득 채운 채로 동시에 말하지 말아라. 입에다가 음식을 집어넣고 이렇게 동시에 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he was sleeping with his mouth open. 입을 벌린 채로 잠자고 있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부사구입니다. He was speaking with a pipe in his mouth. 파이프를 입에다 문 채로 부사구죠. 전면구죠. 그래서 파이프를 입에다 문 채로 동시에 말하고 있었다. He stood with his hat in hand. in hand 부사구죠. 모자를 머리에다가 손에다 든 채로 서 있었다. 그래서 모자를 든 채로 서 있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생소하고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구문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분사와 분사 구문, 분사의 6장 강의를 3일에 걸쳐서 3번에 3회에 걸쳐서 마쳤는데요. 자, 오늘 강의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관한 강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7장에 시제편을 들어가는데 그걸 들어가기 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준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도표를 따로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한테 동영상으로 띄워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그래서 준동사의 세 가지 성질을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요. 혹시 그것을 강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요. 7장 시제편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7장 시제편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